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 작업형 파이널 스마트북 51번 문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시스템 비계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 이거 우리가 서술형으로 적는 거 잘 나오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거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하시고 적는 거 연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요거 생략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밑받침 철물은 이왕에 밑둥에 하는 거니까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 그죠? 여기 밑받침 철물이죠. 이렇게 밑받침 철물로 바닥에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죠? 비계 기둥에는 해도 되겠습니다. 비계 기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이게 고저차가 있을 때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합니다. 항상 수평 수직을 유지할 것. 그 바닥에서부터 수평 수직이 유지되어야 비계가 서 있겠죠. 그죠? 비계 기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고저차가 있는 경우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항상 수평 수직을 유지할 것. 조금 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2번은 지나가고요. 이게 시스템 비계 이 주변에 보세요. 이게 쇠로 철근이잖아요. 전봇대 전선 지나가면은 전기가 타고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들, 전기 주의해야 되죠. 가공전로는 공중을 가로지르는 전선로입니다. 전봇대 전선, 그죠?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공전로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할 것. 요거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가공전로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동 통로가 다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계를 이동할 때는 이동 통로 이용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이동하는 경우, 근로자 생략해도 됩니다. 비계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지정된 통로를 이용할 것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말이죠. 여기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 여기서 작업하는데 여기서 지나가는 거 말고 작업을 수직면 아래에서 상하 동시 작업 안 됩니다. 이분이 작업하다가 떨어뜨리면 아랫분이 맞기 때문에 요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수직면상의 위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그죠? 또는 작업 발판에는 항상 최대 적재 하중 표시해야죠. 최대 적재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 적재 하중이 표지된 표지판을 부착할 것. 본인이 쉬운 거 하시면 되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부터 다시 봅니다.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준수사항. 밑에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비계 기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고저차가 있는 경우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항상 수평 수직을 유지할 것.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비계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지정된 통로를 이용할 것. 같은 수직면상에 위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작업 발판에는 최대 적재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 적재 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할 것. 그죠?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은 가설 통로 설치 작업을 보여줍니다. 괄호에 적합한 숫자 적으시오. 필답형 다 암기했죠? 자, 가설 통로에서 경사는 몇 도 이하? 30도 이하죠. 경사가 30도의 절반인 15도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입니다. 수직갱이 제일 길었습니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했습니다. 높이가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했습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3번. 건설 현장 경사로를 보여줍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자, 경사로 한번 볼게요. 경사로 말 그대로 경사가 져서 올라가는 길이죠. 그죠? 가설 통로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경사지게 올라가는 게 경사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의하여 경사로의 비탈면의 경사각은 아까 가설 통로도 30도였죠. 경사로 비탈면 경사각은 30도 이내로 합니다. 단위가 없기 때문에 도까지 적어야 됩니다.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에 의하여 경사로의 높이는 얼마마다 계단참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아까 가설 통로에서는요, 수직갱은 길이가 15m 이상 되면 10m마다 요거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계단참입니다.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에서 경사로의 높이 7m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라. 아까 비계달이 8m 이상일 때 7m마다와 동일하죠. 요거 파란색 별표 기억하세요. 3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는 얼마 이상의 채광이나 조명을 시설해야 합니까? 우리가 통로에는 보통 75룩스, 그죠? 우리가 정밀 작업 750, 초정밀 750, 정밀 300, 보통 150, 그 다음에 기타가 75죠. 그래서 통로는 75. 단위가 없으니까 룩스 적어야겠습니다. 이상의 채광이나 조명시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4. 동영상은 가설통로 설치 작업을 보여줍니다.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서술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그림 보고 조금 기억해도 되겠죠. 경과하게 하고 경사 30도, 15도 초과할 때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림 한번 간단히 기억하고요. 적어볼게요. 기억 안 나면 경과한 구조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사는 몇 도 이하? 경사는 30도 이하일 것. 경사 30도의 절반, 그죠?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할 것. 계단참 2개 있었죠? 수직갱에는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그죠? 이제 머릿속으로 암기했던 거 손으로 다시 한번 적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번 가설 계단을 보여줍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계단이나 계단참의 강도는 매 제곱미터당 얼마였습니까? 500kg이었죠. 그래서 500kg per 미터의 제곱 이상이다. 근데 여기는 제곱미터당 있기 때문에 500kg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안전율은 얼마 이상? 4 이상으로 합니다. 계단의 폭은요, 1m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가 3m 올라가면 3m 이내마다 너비가 1.2m 이상 되는 계단참 만들고 또 올라갔죠. 그죠? 높이가 3m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가 1.2m, 그죠? 단위는 있네요. 이상 되는 계단참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면으로부터 천정 높이를 확보하는 거라 그랬죠? 높이 얼마? 2m 이내 공간에 장애물 없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기억하자면 높이 1m 이상의 계단에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동영상은 안전난간을 보여줍니다. 난간에서 보여주는 안전난간 각 부위 명칭입니다. 제일 위에 뭐죠? 상부 난간대, 중간에 중간 난간대, 발끝에 발끝마기판이죠. 세로로 세우는 게 난간 기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은 공사 현장의 가설도로를 보여줍니다.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에 준수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 우리 필답형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도로에 물이 있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됐죠?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기본이다. 그죠? 도로는 견고하게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제한 표시 있잖아요. 차량에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하나 더 추가로 하자면 작업장이 접해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중에 적으시면 되겠죠. 도로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 시설을 설치할 것, 차량에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작업장이 접해 있을 경우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난간 문제 보겠습니다. 안전난간은 괄호, 괄호, 괄호 및 괄호로 구성한다. 자, 제일 위에 뭐죠?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마기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할 것. 그죠? 요거는 아까 그림 보고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는 바닥면으로부터 괄호 이상 지점에 설치할 것. 뭐죠? 발끝마기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 지점에 설치할 것. 상부 난간대를 괄호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의 중간에 설치할 것. 그죠?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일 때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와 바닥의 중간이죠. 120cm가 이상 될 때는 상부 난간대는 2단 이상 설치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난간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괄호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괄호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거. 이거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걸 묻고 있는 거네요. 괄호는 1번이네요. 요거 잘못 읽었습니다, 제가. 자, 요게 괄호 1번이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최소한 얼마 이상 높이에 해야 되죠?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할 것.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의 중간에 설치할 것이고요. 바닥면 등으로부터 요게 발끝마기판이다. 그죠? 이 3번이니까요. 발끝마기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할 것. 네. 함께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전난간의 구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축 공사 중인 2층 거실 창에서 작업 후에 남은 벽돌을 손수레에 담아 아래로 쏟아내리던 중에 아래를 지나가던 안전모를 착용한 근로자가 떨어지는 벽돌에 맞고 쓰러집니다. 사업주는 높이가 괄호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때에는 적당한 뭐를 설치해야 되죠? 투하 설비. 그죠? 지금처럼 벽돌을 그냥 쏟아부으니까요. 내려가는 분이 맞으셨죠? 이 투하 설비는 높이 얼마마다? 3m. 제가 한 층의 높이를 3m라고 보고요. 2층부터는 이렇게 슈트죠. 그죠? 투하 설비로 2층의 쓰레기를 이렇게 부어내리면 1층에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주는 높이가 3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데에는 적당한 투하 설비를 설치하거나 누구를? 감시인 배치죠. 그죠?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동영상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서 지상의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을 한 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뭡니까? 3m고요. 투하 설비고 감시인이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떨어지는 물체에 맞죠. 이때 떨어지는 물체가 낙하물이잖아요. 이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 낙하물 방지망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투하 설비 설치해서 3m마다 3m 이상일 땐 투하 설비로 1층에 이렇게 두고요. 감시인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투하 설비 주변에는 잘못해서 조금 밖으로 떨어졌을 때 낙하물 방지망 이렇게 설치해서 떨어지는 물체에 지나가던 작업자가 맞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하 설비 주변에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합니다. 그림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60번 넘어갑니다.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낙하물 방지망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만약에 작업 발판 없이 비계를 딛고 작업하거나 안전한 작업 발판이 없다면 작업 발판 설치해야 됩니다. 추락을 방지해주는 보호구는요, 안전대죠. 근로자 안전대 착용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추락했을 때 받아주는 망이다, 그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합니다. 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고요. 그 다음 문제 또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에 관한 보기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되 단위를 정확히 적으시오. 그래서 단위까지 공부하실 때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필답형에 자주 나왔죠, 그죠?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의 설치 높이는 몇 미터? 10m 이내마다 설치합니다. 내미는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낙하물 방지망 2m였죠, 그죠? 수평면과 각도는 20도 꼭 적어야죠. 이상 30도 이하였습니다. 만약에 추락 방호망이다 하면요. 설치 높이는 10m 이내마다 맞죠? 내미는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추락 방호망은 3m 이상 내밀었고요. 수평으로 설치했죠. 각도 없이, 그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그림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20에서 30도 이렇게 기울어지게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두고 약간 기울어지게 있고요. 벽에서부터 이렇게 내미는 길이는 2m 이상이고 10m 이내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죠. 추락 방호망입니다. 내미는 길이 3m 이상 내밀어 설치합니다. 그리고 10m 이내마다 하고요. 경사지지 않고 수평으로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약간 망이 처지게 되어서 사람이 추락했을 때 충격을 완화하도록 그렇게 설치합니다. 61번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낙하물 방지망 보수 작업합니다.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 선반 설치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 이제는 주관식 적으면 됩니다. 그죠? 금방 했던 거 암기해 볼게요. 설치 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참고의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2번. 동영상에서는 아파트 신축 현장을 보여줍니다. 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낙하죠. 날아올 위험, 비례죠, 그죠? 다시 말하면 낙하 비례 위험이 있을 때 취할 조치사항 3가지가 되겠습니다. 필답형 많이 나왔죠?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 선반의 설치. 자, 이렇게 떨어지는 물체 있을 때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죠. 출입금지 구역 설정하고요.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보호구의 차용 흑용이죠. 그죠? 3가지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 선반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작용 3가지가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추락 방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망의 정비 시험에 관한 내용인데요. 적합한 내용 적으시오 했습니다. 방망의 정비 시험은 사용 개시 후, 사용하기 전에는 아니고 사용 개시 후 얼마? 1년 이내로 합니다. 그 후는 얼마마다? 6개월마다. 그죠? 처음에는 사용하고 1년 이내에 받고요. 그 후 6개월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시험 용사에 대하여 등속 인장 시험을 하게 되어 있다. 기억하시고요. 64번 넘어갑니다. 추락 방호망의 설치 기준을 3가지 적으시오. 좀 전엔 낙하물 방지망이고요. 추락 방호망 설치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추락 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고, 요거는 기억나시면 적고 아니면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 거리는 수직거리, 그죠? 1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바깥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으로 할 것. 아까 추락 방호망을 보니까요. 아래에 이렇게 쳐졌잖아요. 그죠? 짧은 벽 길이의 12%만큼 이렇게 처지게 설치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벽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건축물의 바깥으로 내밀어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자, 그 다음에 65번에 추락 방호망의 처집은 짧은 벽 길이의 몇 % 이상인가? 금방 했죠, 그죠? 짧은 벽 길이의 12% 이상 처지게 설치합니다. 66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승강기 개구 후에서 작업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물필탑형 많이 나왔죠? 작업 발판이나 통로의 끝,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방호 조치 3가지, 그죠? 첫 번째는요, 요렇게 이제 울타리 설치했죠, 그죠? 울타리 설치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울타리의 안전난간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수직형 추락 방망 밑에 사람 추락했을 때 10m마다 추락 방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개구부에는 이렇게 덮개가 설치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울타리 설치. 이 울타리에 안전난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추락했을 때 내부에 수직형 추락 방호망 설치. 덮개 설치하는데요.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동영상에서는 철근을 운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할 경우에 준수사항, 그죠? 요거 필답형이에요. 우리, 파란색 별표 할게요. 철근을 사람 인력으로 운반할 때 준수할 사항입니다. 1인당 무게가 너무 많으면 허리 다치죠, 그죠? 1인당 무게는 25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할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혼자보다는요, 2인 이상이 일조가 되어 어깨 매기로 하여 운반할 것. 세 번째, 운반할 때는 양 끝을 묶어 운반할 것. 철근이 와라락 붕괴될 수 있으니까 양 끝을 묶어 운반하고요.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문제와 답 다시 봅니다.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할 경우 준수사항입니다. 1인당 무게는 25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할 것. 2인 이상이 일조가 되어 어깨 매기로 운반할 것. 양 끝을 묶어 운반할 것.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아니할 것.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68번. 금방 했던 내용인데요.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할 때의 준수사항 중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1인당 무게는 괄호 kg 정도가 적절하다. 얼마입니까? 25kg 정도가 적절하죠. 킬로그램 있어서 단위는 안 적어도 되겠죠. 자, 2인 이상이 일조가 되어 어떻게 운반한다? 어깨에 매기 한다. 그죠? 우리 길쭉한 건 어깨에 매고요. 앞쪽은 어깨에 매고 뒤쪽은 땅에 끌고 가죠. 그죠? 자, 그 다음 69번 넘어갑니다. 필답형 암기했을 겁니다.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 별표 3개죠. 그죠? 이런 게 나오면 점수 주려고 냈다 해야 된다 그랬죠? 풍속은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3가지가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철골보 인양 작업에서 클램프로 보재를 체결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을 2가지 적어라. 현재는 파란색 별표죠, 그죠? 철골보를 인양합니다. 이때 클램프로 보재를 체결할 때 준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외우기 쉬운 거부터 할게요. 클램프는 정격 용량 이상 매달지 않아야 한다. 클램프가 매달 수 있는 용량보다 더 무거운 걸 매달아서 안 되겠죠, 그죠? 클램프의 정격 용량 이상 매달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클램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한다. 그죠? 클램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램프는 수평으로 하는 두 곳의 위치에 사용해야 하며 양단 방향은 등 간격이어야 한다. 이렇게 양단 방향은 같은 간격이고요. 수평으로 하는 두 곳의 클램프를 사용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할게요. 두 곳을 매어 인양시킬 때 와이어로프의 내각은 60도 이내로 한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요 내각은 60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와 답 다시 보겠습니다. 철골보 인양 작업에서 클램프로 부재를 체결하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 클램프의 전격 용량 이상 매달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클램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한다. 세 번째, 클램프는 수평으로 하는 두 곳의 위치에 사용하고 양단 방향은 등 간격이어야 한다. 네 번째, 와이어 로프에 두 곳을 매어 인양할 때 이거 뭐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와이어 로프의 내각은 60도 이하여야 한다. 네, 71번입니다.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의한 앵커볼트 매립 시 준수 사항입니다. 자, 앵커볼트를 매립하는 정밀도는 다음 항목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 기둥 중심은 기준선, 인접 기둥의 중심선에서 기둥 중심은 5m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접 기둥 간 중심 거리의 오차는 3mm 이하일 것. 자, 그 다음에 앵커볼트는 기둥 중심에서 2m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베이스 플레이트의 하단은 기준 높이 및 인접 기둥의 높이에서 3mm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 그래서 이거는 앵커볼트 매립하는 건데요. 그냥 이게 지침에 있는 숫자니까 숫자로 암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죠? 이거 파란색 별표. 우리 필답형은 없었던 겁니다. 기둥 중심은 기준선, 인접 기둥 중심에서 5m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기둥 중심은 5mm 이상 벗어나지 않고요. 인접 기둥 간 중심 거리죠. 인접 기둥 간의 중심 거리 오차는 3m가 아니라 3mm 이하입니다. 앵커 볼트는 기둥 중심에서 2mm 이상 벗어나지 않고 베이스 플레이트 하단은 기준 높이나 인접 기둥 높이에서 3mm 이상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 어쩔 수 없이 숫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 넘어갑니다. 많이 나왔죠, 그죠? 목재 가공용 둥근 톡기계 방호장치 두 가지입니다. 그림에도 보이시죠? 톱날 접촉 예방장치, 반발 예방장치, 그죠? 날 접촉 예방장치라고 적어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해체 작업 넘어갑니다. 동영상에서의 해체 공법의 종류를 적으시오. 동영상을 보고 해체 공법 적어야 되는데요. 대형 기계가 지금 깨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대형 브레이커입니다. 깨는 브레이커고요. 그래서 공법은 대형 브레이커 공법. 자, 괄호 2번은 해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적어라. 필답형에서 암기했다, 그죠? 해체 방법, 해체 순서 도면, 가설 설비 등의 설비 방법. 자, 가지수가 될 때 요거는 제외하시는 게 좋고요. 사업장 내 연락 방법, 해체물의 처분 계획, 기계기구의 작업 계획서,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입니다. 그죠? 아파트 해체 작업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분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두 가지 적으시오 했어요. 현재 보여주는 거 대형 브레이커 공법이다. 그죠? 요거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필답형 없었죠. 자, 이렇게 건물 해체하다 보면은 먼지 나니까요. 흔히 먼지 날 때 우리 물을 뿌리잖아요. 그죠? 피라미식 수평 살수식으로 물을 뿌린다. 물을 뿌린다만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방진 시트,
분진 차단막 등에 방진벽을 설치한다. 먼지를 좀 막아주는 벽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뿌린다, 방진벽을 설치한다. 두 개 기억하시고요. 75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필답형에서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산업안전에는 출제가 되는데 전기 문제라. 자, 75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과전류 차단기가 설치된 분전반을 보여줍니다.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전류 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 기준이에요. 과전류 차단 장치는 말 그대로 통상적인 전류보다 과전류, 큰 전기가 흘러갈 때 그 전기를 차단해서 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을 막아주는 것인데요. 자, 과전류 차단 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한다. 그죠? 접지선에 연결해버리면 그 전기가 땅으로 흘러가니까 이게 안 되죠. 그래서 과전류 차단 장치는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고요.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단기 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요거 조금 생략하고요.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 그죠? 발생하는 과전류를 아이고야 이거 너무 큰 전기다 못하겠다 안 되죠. 그래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되고요. 자, 과전류 차단 장치가 전기 계통상에서 상호 협조 보완되어, 요거는 생략하고요.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 그죠? 자, 그래서 문제 답 다시 볼게요. 과전류 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입니다.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 동영상에서는 임시 분전반 주변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충전부에 작업자가 직접 접촉했다. 충전부는요, 전기를 띠고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 여기 칠판이 전기 띠는데 내가 손으로 직접 접촉하면 감전되겠죠. 이러한 감전 방지 조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전부에 대하여 사업주가 해야 할 방호 조치다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파란색 별표. 근데 작업형에는 이게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암이 있는 구조로 할 것. 폐쇄형 외암, 그죠? 폐쇄형 외암. 이 칠판을 폐쇄되어 있는 함 속에 넣어버리면 내가 직접 접촉하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전부에 방호망,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이 칠판을 망이나 덮개로 덮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 절연물로 덮어 감쌀 것. 이 칠판을 예를 들어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덮개로 절연 물체로 덮어버리는 것이고요. 전주위 철탑이 등 관계 근로자 외의자가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 설치할 것. 요건 좀 길죠, 그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 설치하고 위험 표시할 것. 물론 암기하셔도 되는데 위에 세 가지가 짧죠, 그죠? 그래서 문제와 답 다시 보겠습니다. 충전부의 작업자가 직접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방지 조치 또는 충전부에 대한 사업주가 해야 할 방호 조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폐쇄형 외암이 있는 구조로 할 것. 두 번째, 충전부에 방호망,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세 번째, 충전부를 절연물로 덮어 감쌀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예. 건물의 크기 용도에 따른 분전반 설치 방법 두 가지를 적어라. 그죠? 분전반을 설치하는 방법은 매입형이 있고, 반매입형이 있고, 노출 벽부형이 있고, 자립형이 있습니다. 매입형, 반매입형, 자립형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쉽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네,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전기 용접기, 교류아크 용접기로 용접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3가지 적으시오. 자, 이렇게 전기 용접기, 교류아크 용접기 작업할 때는 첫 번째 머리에는 안전모인데요.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AE형, ABE형. 여기에서 E가 머리 부위 감전을 방지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얼굴에는 보안경보다는 용접용 보안면이 좋겠죠. 반드시 용접용 해야 되고요. 손에는 절연 장갑이죠. 발에는 절연합니다. 그래서 착용해야 할 보호구는 안전모 AE형, ABE형, 용접용 보안면, 절연 장갑, 절연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류아크 용접기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명인데요. 자동 전격 방지기, 자동으로 전기 충격을 방지한다. 자동 전격 방지기 또는 자동 전격 방지 장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법규에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교류아크 용접기에 반드시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너무 기니까요.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등 이렇게 줄이고요.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선박은 전부 다 선체가 금속이죠. 그래서 도전체, 전기를 잘 띠는 물체로 둘러싸인 장소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높이 2m 이상의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고요.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3가지입니다. 문제와 답 다시 볼게요.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요건 빼고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 있는 장소. 물, 땀 등으로 도전성이 높은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3가지고요. 요 문제도 파란색 별표 필답형 잘 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79번도 파란색 하겠습니다. 법규 내용인데요. 필답형 문제 같은 게 작업형에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꽂음 접속기. 우리가 콘센트에 꽂음 접속기 쓰잖아요. 그죠? 설치 또는 사용할 때 준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100V를요, 220V 콘센트에 꽂아서는 안 되죠.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20하고 100은요. 구조가 달라서 서로 접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죠?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두 번째, 수분한 장소, 대표로 화장실, 그죠? 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우리가 화장실 콘센트에는 덮개 있죠. 습기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죠? 이렇게 방수형을 사용할 것. 그리고 세 번째,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우리가 젖은 손으로 콘센트 꽂고 안 하는 게 좋죠. 세 번째, 꽂음 접속기에 잠금 장치가 있는 때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그죠? 문제와 답을 다시 보겠습니다. 꽂음 접속기를 설치나 사용할 때 준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수분한 장소에 사용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을 사용할 것.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잠금 장치가 있는 때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자, 그 다음에 80번 좀 전에 나왔습니다.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전기 용접기, 교류 아크 용접기 작업하는데요. 설치해야 하는 방호 장치명이다, 그죠? 자동 전격 방지기 또는 자동 전격 방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81번. 동영상은 건설 현장에서 휴대 장비로 작업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동 및 휴대 장비를 이동 및 휴대 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 시 조치할 사항 3가지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이동이나 휴대 장비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전기 작업 시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그죠? 첫 번째,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 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도전성 공구라는 건 쇠로 된 공구나 장비가, 도전성의 공구나 장비, 금속으로 된 공구나 장비가 노출 충전부, 노출된 전기를 띠는 부분에 닿으면 감전되죠. 전기 타고 흐르겠죠. 그래서 닿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앞에 조금 줄여도 될 부분은 줄이고 말씀드립니다.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주변에서 금속의 사다리를 쓰면 전기 타고 흐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살을 붙이자면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할 때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 사용하지 않을 것. 세 번째,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 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을 것. 그죠? 문제와 답 다시 보겠습니다. 이동 및 휴대 장비를 사용하는 전기 작업 시 조치할 사항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성 공구, 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두 번째,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세 번째,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 기구에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나머지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동영상에서는 가스 용기를 보여줍니다. 가스 용기 취급 시에 주의할 사항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요. 가스 용기의 온도는 몇 도이야? 그죠? 모든 가스 용기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 용기가 온도가 높으면 가스가 활발하게, 그죠? 이렇게 부피 커지면서 폭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용기가 넘어지지 않아야 되죠.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용기에 망치를 가지고 때리고 충격 가하면 안 되겠죠. 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운반할 때는 캡을 씌울 것.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 안 되셨다면 파란색 별표하세요. 문제와 답 다시 봅니다. 가스 용기 취급 시에 주의할 사항입니다.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운반할 때 캡을 씌울 것. 밸브는 서서히 개폐할 것. 자, 그 다음에 83번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보여줍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가스 용기, 이것도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가스 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대하여는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에 안전기다. 그죠? 바로 아세틸렌 용접 장치의 방호 장치명입니다. 그래서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84번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했는 내용인데요. 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동영상은 가스 용기 운반한 후 용접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가스 용기 운반할 때 준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요, 운반할 때 뭐를 씌우자? 운반할 때 캡을 씌우지 않을 것. 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이런 거는 운반할 때 준수사항 되겠죠. 운반할 때 캡을 씌울 것. 충격을 가하지 않을 것.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자, 그다음 85번 넘어갑니다. 파란색 용기,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작업장에서는 가스 용기 보여주는데요.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예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이제 워낙 화재 사고 많다 보니까요. 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법규가 또 추가되고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할 때
화재 예방을 위하여 준수할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가연성 물질이 있는 데서 화재 위험 작업하니까요.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두 번째, 작업장 내의 위험물 사용, 보관 현황 파악. 작업장 내에 석유는 얼마나 있고 어떤 위험물이 얼마나 있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인근에 화기 작업하는 인근에 가연성 물질이 있다면 방호해야 되고 방호 조치하고 소화기구 비치해야죠. 불꽃, 불티 등 비산 방지 조치. 그리고 환기 등의 조치, 이렇게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인화성 액체 증기나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이거 줄이고요. 환기 등의 조치. 그리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피nak 교육 등 비상 조치. 전체적으로 좀 줄였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 화재 예방을 위하여 준수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두 번째, 작업장 내 위험물 사용, 보관 현황 파악.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불꽃, 불티 등의 비산 방지 조치. 환기 등의 조치.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 비상 조치 중에서 적으시고요. 자, 86번도 파란색 별표, 역시나 화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용접 등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전담하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는 장소 세 가지를 적어라. 그죠? 어떤 장소에 이렇게 화재 감시인을 배치해야 하는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면적은 1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 장소입니다.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 장소이고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우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도 5,000은 냉동 냉장 창고였죠. 냉동 냉장 창고의 설비 공사 또는 단열 공사 현장입니다. 세 번째는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 석유가스 저장 시설에 인접한 장소. 그죠? 자,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네. 우리 화재 감시자를 지정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 장소.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 공사나 단열 공사 현장.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 석유가스 저장 시설에 인접한 장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추가로 암기할 게 좀 많이 생겼네요. 그죠? 자, 87번은 밀폐 공간으로 넘어갑니다. 산소 결핍의 기준을 적으시오. 요거는 이제 쉽죠?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가 되겠죠. 2번에 밀폐 공간 작업 시에 적정 공기 수준을 적으시오. 그죠? 많이 나왔습니다. 산소 농도는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는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는 30 ppm 미만. 황화수소 농도는 10 ppm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상에서와 같은 자맘, 우물통, 수직갱 등의 내부에서 불착 작업을 하는 때 준수할 사항 두 가지. 필답형에서 했다, 그죠? 자, 이렇게 자맘, 우물통, 수직갱 내부에서 불착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산소 농도 측정이죠. 산소 농도의 측정자를,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두 번째, 자맘, 우물통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는 설비, 그죠?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세 번째,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때에는 뭐 있어야 됩니까?
외부와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를 설치할 것. 그죠? 산소 농도 측정자를 지명하여 측정합니다.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합니다. 굴착 깊이가 20m 초과할 때는 외부와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를 설치한다. 자, 그리고 산소 결핍 시의 조치. 만약에 산소 농도 측정했는데 산소 결핍이 되었다. 이때 뭐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환기. 그죠? 산소가 들어오도록 환기해야 합니다. 작업장 환기 실시. 작업자는 뭐 착용해야 합니까? 근로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착용하고요. 이런 장소에 아무나 들어와서 안 되겠죠. 작업장의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조치. 그죠? 그래서 산소 결핍 시 조치 사항은 작업장 환기 실시,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착용,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조치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 넘어갑니다. 동영상에서는 3명의 작업자가 담배를 피운 후에 개구부를 열고 들어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질식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밀폐 공간 작업 시의 문제점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밀폐 공간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 떠올리면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 측정해야 되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적정 공기가 안 될 때는 환기해야죠. 그죠? 작업장 환기를 하지 않았다. 작업자들은 송기 마스크 착용해야죠. 작업자들이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요 3가지는 자동 연결입니다. 산소 농도 측정, 환기, 송기 마스크 항상 밀폐 공간 따라다니고요. 하나 더 적으라 할 때만 이거 적을게요. 외부에는 감신을 배치해서 내부의 상황을 감시해야죠. 그죠? 작업장 외부에 감신을 배치하지 않았다. 이거 영상 보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산소 결핍 우려 시 조치사항. 그죠? 산소 결핍이 우려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똑같죠, 그죠? 산소 결핍이 우려되던 어쨌든 첫 번째 뭐 하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해서 평가하자.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근로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착용하자. 그죠? 그리고 이런 산소 결핍이 우려되는데 아무나 들어오게 해서 안 되겠죠. 작업장의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조치하자. 그리고 작업장 외부에는 감신을 배치하자. 그죠? 그래서 환기는 산소 결핍이 인정될 때는 환기 장치 돌리면 되고 우려만 될 때는 환기를 빼고 나머지 적으면 되겠습니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평가, 작업장의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조치, 우려되더라도 아무나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외부의 감신 배치, 근로자는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착용. 그죠? 이번에는 산소 결핍 인정 시의 조치사항. 이게 기출문제를 출제된 걸 다 모으다 보니까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려시나 인정시나 같이 출제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산소 결핍이다 라고 나왔다. 그죠? 그때 뭐 해야 합니까? 그죠? 작업장은 환기 실시, 환기해야 되고요. 근로자는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착용하고 작업장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조치한다. 3가지 하면 되고요. 자, 밀폐 공간에 근로자가 작업할 때의 안전조치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밀폐 공간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가? 일단은 공통된 거부터 우리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환기해야 된다. 그죠?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감신 배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업장과 외부와의, 요거 말고요. 요거네요.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신을 지정하며 외부에 배치한다. 작업장 외부에 감신 배치한다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작업자는 뭐 착용해야 합니까?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제 안전대 필요할 수 있다. 그죠? 안전대, 고명밧줄, 사다리, 섬유 로프 등 비상시에 피난용, 대피용 기구 및 근로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뭐냐면 비상시 대피용 기구를 갖추어 두는 겁니다.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다리, 섬유 로프고요. 그리고 밀폐 공간에서 근로자를 구출할 때 구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를 지급할 것. 그죠? 이거 이외에도 많은 내용은 있어요. 근로자를 입장이나 퇴장시킬 때 인원 점검할 것.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할 것. 그죠? 그래서 다른 걸 외우지 말고 공통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때의 안전 조치입니다. 적정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합니다. 근로자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출입 금지 표지를 게시합니다. 감시인을 지정하여 외부에 배치합니다.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다리, 섬유 로프 등 비상시 대피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요. 구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지급하여야 한다. 그죠? 요 중에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이 가능한 최소 산소 농도. 그죠? 우리가 산소 결핍에서는 작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업이 가능한 농도는 산소 농도 18% 이상이죠. 그죠? 미만일 땐 산소 결핍이니까요. 근로자가 착용해야 하는 호흡용 보호구는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도 한 번씩 보시고 나면은 적으실 때 조금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봐주시고요. 90번은 이제 우리가 필답형에서도 외웠죠. 작업장의 조도 기준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초정밀 작업은 750 룩스 이상, 정밀 작업은 300 룩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 룩스 이상, 기타 작업은 75 룩스 이상이 되겠습니다. 91번입니다. 동영상은 눈으로 얼어붙은 도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업자들이 삽으로 얼어붙은 눈을 부수는 중입니다. 동절기 도로에 조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동절기에 눈도 오고 도로가 얼을 수 있잖아요. 이때 조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내 가설 도로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이거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모래함이나 염화칼슘을 비치할 것. 우리가 겨울 되면 모래나 염화칼슘이 도로, 고속도로 옆에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결빙 부위 및 눈을 신속히 제거할 것. 얼었거나 눈이 있다면 신속히 제거하고요. 모래,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미끄러짐 방지 조치합니다. 가설도로는 근로자 주 통행로와 구별되도록 할 것. 그죠? 자, 그래서 요거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절기 도로에 조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모래암이나 염화칼슘을 비치, 결빙 부위와 눈을 신속히 제거, 모래,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미끄럼 방지 조치, 가설도로는 근로자 주 통행로와 구별되도록 한다 중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2번 넘어가겠습니다. 유사 문제인데요. 파란색 별표. 동영상에서는 눈이 많이 쌓인 현장을 보여줍니다. 건설 현장에서 폭설이나 한파로 인한 결빙 시의 조치사항 2가지입니다. 위에서는 뭐였는가 하면요. 동절기에 도로에 해야 될 일반적인 조치예요. 근데 요거는 조건이 붙었죠. 폭설, 한파, 결빙으로 인한 조치 사항이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모래함, 염화칼슘을 비치하자. 요건 아까랑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도 동일한데요. 차량계 건설기계용 가설도로와 근로자용 통행로를 구별하자. 그죠? 요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폭설로 인한 우리 눈이 오고 나면 무너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가설 구조물에 대한 조치 여부. 그죠? 요거는 결빙 시의 조치 사항을 적으라고 했거든요. 건설 현장의 폭설, 한파로 인한 결빙 시 조치 사항 2가지인데요. 현장 내 모래함, 염화칼슘 등 비치 여부. 차량계 건설기계용 가설도로와 그냥 가설도로와 근로자용 통행로 구별 여부.
폭설로 인한 무너질 위험이 있는 지붕, 가설 구조물에 대한 조치 여부. 하나 더 넣자면 주 통행로 결빙 시 결빙 제거 및 미끄럼 방지 조치. 그죠?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죠? 그 중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된 내용 두 가지 하자면 모래함, 염화칼슘 비치하고 가설도로와 근로자용 통행로 구별하고 결빙 시에 결빙 제거, 미끄럼 방지 조치하는 게 아까와 동일하다. 그죠? 그래서 비슷한 문제인데요. 공통된 내용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93번 넘어갑니다. 동영상에서는 작업자가 DMF, 디메틸 포르마미드, 그죠? 배합기에 넣는 유해물질 취급 작업을 보여줍니다. DMF 등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 3가지.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와 다르게 산업안전보건법에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이나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DMF, 디메틸포르마미드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명칭이 뭐다? 유해물질 명칭. 이 물질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영향을 미치니까 보호구 착용하라. 착용해야 할 보호구. 이렇게 3가지가 쉽겠죠. 한 개 더 추가하자면 행여나 다쳤다면 응급조치, 긴급방제 요령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 대상 유해물질, 허가 대상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 게시해야 할 사항,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착용해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방제 요령.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94번입니다. 동영상은 분진 시험을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로자가 상시 분진 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요건 앞에서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분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 경로. 그죠? 앞에서는 우리 소음 작업이었네요. 조금 다르네요. 그죠? 파란색 별표. 그래서 분진이 얼마나 유해하고 어디에서 노출이 된다.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 경로. 두 번째,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 환기 방법. 분진의 발산 방지, 작업장 환기 방법. 그 다음에 3번째, 작업장 및 개인 위생 관리. 4번째,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방진 마스크겠죠, 그죠? 5번째, 분진과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자, 요 중에 분진 작업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분진의 유해성 노출 경로, 그 다음에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질병 예방 방법,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4가지네요. 그 다음에 작업장과 개인위생 관리, 요게 10점 요구하시고요. 또는 분진 발산 방지나 환기 방법, 그죠? 중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5번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보호구, 그죠? 이렇게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구는 하나밖에 없죠. 안전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그죠? 법규 관련 문제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건축 시공하고요. 동영상 관련 문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역시 최소한 3번 이상은 꼭 듣고 3번 이상 적어보고 다음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